안녕하십니까. 라이센스 마스터 리눅스 마스터 1강을 진행하게 된 김성공 강사로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정보 보안, 메타버스, 웹 개발, 게임 개발 등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4차 산업 관련된 어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운영 체제에 대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룬다라든지 이제 혹은 어떤 우리가 그래픽으로 된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에 대한 것들이 주로 우리가 이제 IT 자격증으로 많이 나온다 한다면은 이 리눅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 자체에 대한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격증들하고 이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또 이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 자격증이 리눅스 마스터가 나온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수검자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꽤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책으로 치면은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 쪽에 아마 가까운 그런 자격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이제 카이트에서 나왔었던 자료를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시거나 할 때 이제 불안한 마음이라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리눅스에서 운영되는 전 세계 80% 이상 되는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 서버, 슈퍼컴퓨터 이런 데서 사용되는 운영 체제로 리눅스가 많이 채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IoT, 사물 인터넷이나 드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그런 우리가 보통 이때 첨단 과학이라 부르는 어떤 그런 장비들이죠. 로봇도 해당이 돼요. 로봇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대부분의 하드웨어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냐에는 현재 지금 리눅스를 가지고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IT 쪽에서의 리눅스의 위상이란 거는 굉장히 좀 굳건하고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리눅스의 어떻게 보면 조상격 되는 부모에 해당이 되는 운영체제가 있거든요. 그게 1970년도에 나왔던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어요. 유닉스 하면은 보통 이제 슈퍼컴퓨터, 대형 컴퓨터 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그런 컴퓨터들이 작동되게 해주는 운영체제인데, 근데 그 운영체제가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히어너가 197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가 히어너예요. 네, 데니스 리치라는 분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제 과학자죠. 사실상 개발자이며 과학자였던 분이 유닉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어너를 개발하셨고 그 시어너를 통해서 유닉스를 만든 다음에 쭉 운영이 되다가 그 다음에 거의 한 밀레니엄이죠. 2000년도 다 돼갈 때쯤에 한 90년대 말이죠. 90년대 말에 나왔던 게 리눅스인 거죠. 그래서 PC에서도 유닉스를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리눅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이 되다가 처음에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소개가 되다가 아마 짐작이 가실 거예요. 90년대 말에 보면은 뭐가 유행해가죠? 인터넷이 유행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막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리눅스가 딱 그 흐름을 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이제 보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리눅스가 워낙 나오는 순간에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안정되어 있는 체제가 왜 그런가 해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한참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던 이제 학부생이었기 때문에요. 되게 궁금했는데 역사를 따져봤더니 그게 유닉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눅스는 단단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이 이런 운영체제가 이제 하나의 자격증 형태로 나온 게 리눅스 마스터, 줄여서 리마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증이 나온 것이고 1급하고 2급이 있어요. 이 자격증이. 그래서 보시면 1급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1급이고요.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스템의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2급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왜냐하면 스타트를 할 때 처음에 2급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 2급 같은 경우나 1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직무 능력 표준화 하는
NCS를 기반으로 바탕을 해가지고 자격증과 그 어떤 그 과목들의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자격증을 그 리눅스 마스터를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NCS 체계하고도 이제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하셔서 취득하시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그 IT 전문가 혹은 IT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 리눅스 마스터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리눅스 OS의 기본 지식 및 리눅스 기반의 서버 네트워크 관리 실무 능력 인증한다 했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리눅스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 운영 체제라고 하는 게요. 이게 우리가 윈도우나 이런 형태로 해서 개인이 운영 체제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그 실제 리눅스가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웹사이트라든지 웹서버나 쇼핑몰들 있죠. 이런 그 뭐 스타일 란다나 이런 그 브랜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브랜드들이 그 사이트가 뭘로 이제 그 작동이 되냐면은 리눅스 서버에서 그 만들어진 그런 웹사이트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서버라 그런 운영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눅스 위에 서버가 설치가 되고 서버 위에서 그런 그 웹사이트 쇼핑몰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눅스를 그 공부한다는 건 곧 바로 뭐다? 이런 서버들과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작동될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 리눅스 자격증에 관련된 공부를 여러분들 뒤로 이제 가시면은 더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은 이 리눅스 운영 체제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명령어를 많이 이제 또 이제 시험을 본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 도스 아실 거예요. 도스 그 윈도우처럼 그래픽으로 된 게 아니고 커맨드를 넣어가지고 명령어를 넣어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방식인데 리눅스가 딱 그 방식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방식을 한 걸 너무 사람들이 싫어했었거든요. 명령어 실수를 하면은 막 오류 메시지 뜨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면은 뭐 상전백혈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요즘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환경으로 이제 많이 있다 보니 그런 명령어 입력하는 방식이 신기한가 봐요. 그게 레트로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윈도우에 익숙했었던 그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좀 어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리고 이 리눅스에 관련된 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맥 애플 아시죠? 맥킨토시, 맥북, 뭐 아이맥 이런 그런 그 맥 OS가 어디 위에서 또 이제 작동이 뭘 기반으로 해서 작동이 되냐면은 그 맥 OS 같은 경우는 유닉스를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운영 체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장비들 굉장히 그 애플에 있는 장비들을 보면은 굉장히 최적화돼서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은 그 리눅스하고도 이제 이제 좀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형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맥OS를 사용하는 거는 아이폰이고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리눅스에서 변형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갤럭시는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사실은 보면은 그 하나의 형제 같은 그런 형태죠, 그죠? 네, 출발 지점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브랜드와 외형적인 게 이제 달라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서로 이제 별개로 이제 따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형태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밑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기반의 데스크탑 활용 및 서버 운영, 뭐 시스템 설계 개발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운영 이런 관리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명령어들을요 이 자격증 시험에서는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뭐 우리가 그 앞에 있던 여러 다양한 컴퓨터 자격증처럼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을 뭐 할 줄 안다라든지 그죠? 뭐 이렇게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런 거하고 조금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자격증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리눅스 마스터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수업을 했었을 때 그 이제 그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다가 리눅스 마스터에 대한 얘기했을 텐데 정보보안 산업기사에서 시스템 보안 부분이 있어요. 운영체제에서 그 부분하고 이 리눅스 마스터가 은근히 연결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요즘에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보면은 본편이 있다가 그 이제 그 주인공들끼리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빠져나가서 스피노프 뭐 이렇게 드라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 리눅스 마스터도 사실은 그 보안 부분에 있는 어느 특정 부분을 강화했다. 그 특히 중에서도 시스템 부분을 좀 더 강화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결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관리사하고 이 리눅스 마스터는 IT의 시스템 관리자한테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라는 인식이 좀 퍼져 있어요. 흥미로운 건요, IT 쪽의 자격증들이 강한 힘을 이제 받으려고 할 때 봐보면은 이제 그 한 2000년대 중반에는 민간 자격증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뭐 자바나 오라클 관련돼서도 뭐 지금은 또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보통은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들이 이제 파워가 세거든요. 근데 그 민간 자격증들이 봐보면은 결국 이제 그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민간 자격증들이 이제 서서히 뭐 사라지거나, 그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2000년대 초중반에 했던 게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도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전 그 자격증 따긴 했거든요. 그러는데 근데 그러한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던 게 이런 네트워크 관리사나 이런 민간 자격증들이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 관리사나 리눅스 마스터는요, 마치 그 국가공인 자격증만큼이나 단단하게 그걸 그 시험을 보려는 학생들이 혹은 수검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이 자격증의 독특한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자격증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자격증들이 없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는 다양한 자격증이 존재하는데 특화된 자격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IT 전공자나 혹은 이쪽 실무에 있는 분들의 좀 관심과 어떤 그런 그 신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리눅스 마스터에 대한 이제 아웃라인을 좀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1급 같은 경우에는 수검자들이 2급을 합격한 사람들만 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지금 같이 진행하는 부분은 2급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급의 2급 시험 같은 경우는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보고 있고요. 사지선다로 이제 시험을 쳐요. 그래서 문제는 총 이제 5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60분이거든요. 60분이고 그 다음에 100점 만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은 60점을 넘기면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국가공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민간 자격증도 그렇고 60점 이상을 이제 합격선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급의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오프라인 시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거 같은 게 이제 필기 시험이라 보는데 이것도 역시 사지선다로 돼 있고 근데 문제 수가 많습니다. 80문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1차는 60분인데 2차는 100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거 이제 그 문제 푸실 때 시간 배정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준비를 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약간 그 긴장을 좀 덜 했다 해야 될까? 그 이제 방심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실수하기 딱 좋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시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을 이제 그 마무리 지을 때까지 긴장을 절대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100점 만점으로 돼 있고요. 합격 기준은 역시 60점 이상인데 이게 되게 독특해요. 이 안에 보면은 과목이 이제 크게 두 과목으로 나눠 놓고서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한 과목마다 점수를 이제 따로따로 이제 배정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과목당 보면은 40% 미만이 되면 꽈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이제 할 필요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 온라인 시험 같은 경우는 해당 회차가 있는데 그 회차에 그 딱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이제 그 2차 시험을 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1차 시험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떨어졌다면은 다음 회차에 1차를 이제 다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그 국가공인 자격증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얘기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뒤에 가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그 1차 시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면은 부담 없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시험지에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컴퓨터 사인펜, 마킹펜 있죠? 그걸로 OMR 카드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시험을 쳐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 봐보면은 CBT로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CBT를 가지고 컴퓨터 모니터에서 이렇게 문항을 누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는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페이퍼 종이로 해가지고 그걸 다 OMR 카드에다 체크하는 거 그게 이제 보면은 약간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실력만큼 시험을 이제 수검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면은 그런 것이 하나하나 다 이제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오프라인으로 어딘가를 또 이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은 이렇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야 뭐 워낙 어쨌든 꾸준히 가는 시험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는데 민간 자격증에서 이게 1년에 보면 한 4, 5회차 이제 시험을 치거든요. 꽤 적지 않는 정도의 회차로 해서 1년에 시험을 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시험장이 대략 한 8지역으로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 다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8개의 지역 정도에서 시험을 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꾸준히 계속 회차가 유지가 되면서 수검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이렇게 이 자격증이 운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민간 자격증들 중에서 봐보면은 이제 빅데이터 쪽의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트렌드가 살짝이라도 요즘에야 뭐 인공지능 때문에 문제가 좀 덜하긴 한데 한때 빅데이터 얘기 많이 나오다가 잠깐 줄어들 때 그때 이제 아마 수검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민간 자격증 몇 군데가 이제 운영이 되다가 잘 안 되다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리눅스 마스터는 그런 거 없이 계속 꾸준히 갔다라는 거. 이런 게 사실은 보면은 안정되는 자격증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경기가 이제 불경기다 뭐 어쩌다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 리눅스 마스터는 꾸준히 왔던 거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스테디셀러로 있는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해 놓으시는 게 마치 자산 관리하는 것처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험 출제를 봤을 때 이 리눅스의 버전이 중요한데 필기를 보실 때는 커널이 3.x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해서 있는 버전이면은 리눅스 마스터 준비를 할 때 괜찮고요. 그다음에 계열은 레드헤드 센트오스 7하고 그다음에 데비안 리눅스 계열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15.04 이상으로 해서 버전을 맞추시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명령어하고 이것이 아마 이제 버전이 맞으시게 될 거예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 리눅스가 이제 배포판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레드햇하고 데비안에서 맞춰가지고 해주지 않으면은 다른 이제 이제 계열로 해서 배포판으로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명령어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차이들 때문에 감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기에 센트 OS 7 이상이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과 그 다음에 1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급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 리눅스 이제 가동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쓰긴 하는데 이 경우는 오라클 이제 버추얼 박스를 활용해서 리눅스를 구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급은 필기 시험으로 모든 게 끝나고 그 다음에 실기는 1급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수업은 2급에 대한 걸 주로 다루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2급도 결국에는 리눅스에 대한 명령어를 이제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막 빠르게 암기한다 해서 막 깜지를 쓰거나 아니면은 한 몇 번 그냥 시험 문제 풀어보고 가지고 나 예전에 IT 전공이었으니까 혹은 나 학교 다녔을 때 운영 체제 뭐 리눅스 뭐 이런 거 지금 수업 들었으니까 그냥 그게 공부 안 하고 가도 자격증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왜냐? 이 자격증 시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어떤 1차원적인 명령어를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그게 옵션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도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 리눅스의 명령어 생각했다가는 진짜 그 되게 당혹스러운 그런 결과를 만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이 리눅스 마스터는 결국에는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자격증이고요. 그다음에 카이트라고 줄여서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었는데 진짜 이 리눅스 마스터는 국가공인 웬만한 자격증 그 시험만큼이나 수검자도 많고 그다음에 수검 보는 분들의 연령대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가보면은 그 군인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50대, 60대, 70대 분들도 그 이제 시험 보러 오시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아마 그 학생들 같은 경우 리눅스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면은 되게 이제 그 시험을 되게 잘 치르고 나오는 거 제가 전에 한번 봤었는데 연령대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보안이나 그 다음에 정보기술 개발 관련된 대학교 그리고 마스터고 그리고 학점은행제 그 개발자를 준비하거나 직업훈련학교 등 이런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포지션에서 이 자격증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치 이제 다른 자격증들의 어떤 그 보면은 그 수검자 그 들쭉날쭉하는 거 이제 그거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독특한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나 혹은 네트워크 관리사처럼 오랫동안 유지될 자격증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봤을 때. 그래서 유닉스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준비를 하시면은 꽤 괜찮을 거다 보고 있고요. 자, 이 자격증에 특징이 있는데 1차 시험은요. 온라인이 접속이 되면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 자격증에 그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뭐 접수만 할 수 있다면은 뭐 미국에서 보시든 유럽에서 보시든 남미에서 보시든 괜찮다는 거죠. 되게 특이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러나 이 1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한국에서 와서 봐야 돼요. 8개 도시에서 이 그 시험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 왔다가 이제 그 근무하시러 이제 가시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이면은 공항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 인천에서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곳으로 아주 시험을 치고 이제 가셔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검정 수수료는 그 1차가 이제 22,000원이고 2차는 44,000원인데 이건 이제 이제 어떤 그 환율이나 당시 이제 시세에 따라서 현금 가치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응시 자격은 1차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2차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은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2차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 보면은 1차를 합격하시면요. 향후 2년 동안 어떻게 한다? 2차를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봐보면은요. 1차를 뭐 한국이든 한국이 아니든 편안하게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이제 한 2년 안에만 합격을 하시면 되니까 뭐 그 안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시험을 보시든지 뭐 한국에 계시면은 뭐 이제 그 시험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군에 이제 그 입대를 하시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대 이후에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그죠? 2년에 그 기간만 잘 맞추면은 그렇게 이제 시험을 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준비물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 그 컴퓨터 사인펜 있죠? 그 컴퓨터 사인펜을 준비해 주시고 검정 볼펜이라고 했는데 컴퓨터 사인펜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볼펜도 있으면 좋죠. 예, 그리고 수험표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분증 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그 이제 여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운전면허증 있죠.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하면은 그걸 준비해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리눅스 마스터의 정기 검정 일정이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74
1차, 2차를 봤을 때 보통 1년에 한 4회 정도? 그 정도 이제 기회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1차 시험의 특징이에요. 온라인이면은 디지털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을 수검하고 종료하는 즉시 어떻게 된다? 합격, 불합격이 화면에 딱 떠요. 그 진짜 되게 빨리 그것도. 그래서 이제 역시 IT는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근데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채점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종료한 후에 한 달 정도, 한 달 안팎으로 해가지고 채점 기간이 지나가면은 이게 수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요. 이게 이전에는 그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 대한 기출 문제를 이제 온라인에 공개를 했었어요. 공개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게 문제가 있는지 이제 이 기관 혹은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거는 얘기는 안 하는데 아마 정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는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시험지 있죠, 종이 시험지는 가져갈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가채점 답안도 온라인에 올려주거든요. 다만 기출 문제에 대한 그 파일은 이제 온라인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변경된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올해 봄부터인가 뭐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자격증 중에 ITQ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사무자동화 쪽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전문화된 자격증인데, 거기는 그동안 있던 기출 문제들을 다 온라인에 다 올리거든요. 민간인데, 그 국가공인으로 약간 좀 이제 인정이 됐긴 했지만, 학자은행제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이제 하는 게 ITQ 자격증이에요. 근데 이 지금 그 리눅스 마스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협회에서 아마 운영하는 지침 때문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입시 및 시험 시간을 보면은 그 2차 오프라인 시험이 오후 1시 50분까지 입시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게 보면은 감독관 두 분이 들어오세요. 그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는데, 이 리눅스 마스터는 진짜 무형 체제만으로 시험을 보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정보나 이런 게 그 인터넷에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감독관 두 분 들어오시고요. 한 분은 이제 수검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쪽에 그 작업을 하시고, 한 분은 이제 그게다가 이제 어떤 것을 마킹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보통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신분증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1시 50분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치시게 되면은 이 시간 이전에 1시 50분이 되기 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입실에 계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왜 그래는 이제 이게 시간이 그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느 시간 됐었을 때 딱 실행을 해버리고 이제 그 종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격증이라는 게 그 시험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장소를 그 협회가 임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넘어가지고 쓰면은 또 이제 사용료 또 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이제 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시를 이제 늦게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황을 봐가지고 뭐 혹은 돌려보내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은 100분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1시 50분에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입실이 완료되면은 그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시험을 딱 시작을 해요. 그리고 15시 40분,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1시 40분이죠. 아니, 1시간이고 이게 그거죠. 그 3시 40분. 그래서 딱 요때 이제 시험이 종료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시험 문제가 이미 그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빨리 끝내버려요. 바로 막 체킹을 해가지고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답안 체크를 하고 마킹을 한 다음에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보통 이제 그 시험장들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냥 그 시험지를 끝낸다 가지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제한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 시간 이후에 시험지를 제출하면은
이제 그 나갈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시간을 정해 주시거든요. 감독관분들이 그냥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준비를 많이 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감독관분들이 얘기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 가지고 제출하고 그냥 그 시험장을 퇴실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걸 또 이제 그 생각하셔야 되면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은 그 시간 안에 잘 맞추시고 퇴실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차근차근히 문제 푸시는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되는 게 주위에 사람들이 막 퇴실하고 막 빠져나가면은 굉장히 어수선할 거예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정신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흔들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입시 여기 밑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시는 시에 수험표하고 신분증을 반드시 잘 챙기셔야 되고요. 만약 신분증을 놓고 왔다 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 못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 얼굴과 그 감독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이제 그 수검자 사진하고 동일하지 않나요?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이 끝나면은 시험지는 이제 가져올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가채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합격 당락을 미리 어떻게 한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시험 내용하고 범위를 보면요, 이게 2급이 1급보다는 그 관리자하고 관련된 관리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불러가지고 관리자에 관련된 문제들이 덜 나와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페이퍼로만 시험을 보니까 준비하는데 약간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난이도가 주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일반 사용자하고요,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그냥 그 시스템을 쓰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좀 그 명령어 숫자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2급이 그래서 1급보다는 좀 더 그 난이도가 줄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엔 2급을 따야 1급을 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급은 결국에는 모두가 다 이제 거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2급조차도 사실은 철저하게 준비를 못하면은 못 풀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80문제 여러분들이 벌써 아시겠지만은 이 국가공인 자격증에 있는 시험 문제가 보통 보면은 뭐 한 40문제에서 60문제 뭐 이 정도로 해서 그 기사, 산업기사, 뭐 기능사 이런 자격증들이 문제 수가 이렇게 배치됐어요. 뭐 기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이게 그 민간 자격증에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2급인데 문제 수가 80개야. 이건 좀 사실 좀 많은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히 준비하면은 태시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부러움 아닌 부러움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준비를 어느 정도 보통 자격증 준비하면 그래도 관심 있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희한한 거는 문제를 몇 개는 맞출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그걸 또 집중을 하다 봐보는 시간이 빨리 가요. 신기하게도. 근데 그 태시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타임이 됐을 때 사람들이 쫙 빠져나오면은 이거를 더 잡아야 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습니다. 보통 시험을 많이 이제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조금밖에 못할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같이 퇴실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자격증이 되게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 문제를 계속 끝까지 풀어볼 수 있도록 또 이제 구성이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강을 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빵점은 절대 나오지 않는 자격증이고 너무 그리고 막 되게 낮은 점수가 그렇게 또 나오지도 않아요. 군데군데 이제 이제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출제하셨던 분들이 통계학을 공부한 게 아닌가, 끝까지 어쨌든 문제는 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을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나면 감독관 분들이 이제 퇴실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절반 가까이가 퇴실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퇴실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니까 자료에 많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 이상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시험장의 어떤 분위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시험장의 분위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의 내용은요, 그게 크게 이제 보면은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요. 어떤 거냐? 리눅스 일반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 운영 및 관리, 그리고 리눅스 활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걸 응용하는 거, 딱 어떤 그 흐름이 보이시죠, 그렇죠? 상중하 약간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 리눅스 일반은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리눅스의 이해, 그러니까 리눅스란 무엇인가 해서 리눅스 개요, 그리고 역사, 그리고 철학, 이렇게 해서 이 리눅스는 어떠한 그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에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밟아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배포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리눅스는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철학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던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대로 넘어가서 90년대 윈도우 95가 나오는 그 기간 흐름까지 해서 상업용 운영체제는 컴퓨터만 발전한 게 아니고 오픈 소스라 불러서 약간 좀 진보 계열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컴퓨터를 많이 쓰기 위한 그런 이제 사상을 이제 철학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 이제 퍼뜨려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자유 정신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런 이제 리눅스나 그 당시에 나왔던 오픈 소스 프로그램들인데,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IBM 같은 거대 컴퓨터 기업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애플이나 MS가 이제 오히려 이제 기성 기업 어떤 기득권까지는 그렇고 보면은 하나의 기성에 있는 기업체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죠. 오히려 구글이나 그다음에 메타죠, 메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기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영하면서, 그죠? 이제 좀 젊은 이제 기업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근데 당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거대하다고 보는 그런 기업체들이 이제 젊은 세력을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나온 이제 운영 체제들의 분위기가 이제 보면은 이제 리눅스라든지 유닉스라든지 이런 운영 체제하고 컴퓨터 언어들도 이제 그러한 형태로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해킹 기법들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 있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보안이나 어떤 해킹이나 혹은 네트워크 기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게 197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굉장히 흥미롭게 저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았었잖아요, 그죠? 백신하고 관련된 기술 중에 보면은 메디컬 인포메틱스, 바이오 인포메틱스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연구 분야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유전자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들도 1970년대를 근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은 연구를 해볼 만한 어떤 그런 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IT 연대에서 그런 내용이 이 리눅스 2에서 이제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그런 흐름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개념들에 대한 것들이 리눅스 2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한꺼번에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이 중에 리눅스 관련된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의 설치를 보면은 기본 설치 및 유형, 파티션과 파일 시스템, 부트 매니저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그래요. 어떤 거냐면은 이 기본 설치는 예전엔 어려웠어요. 리눅스가 처음에는 이게 유닉스에서부터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윈도우처럼 버튼 몇 번 누르고 이러고 좀 기다리면 운영 설치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리눅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설치하는 거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쉬워요. 쉬운데 그러면서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형 컴퓨터인 운영체제인 유닉스의 어떤 그런 서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로서의 그 뼈대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관리자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라든지 어떤 보안에 대한 개념들 그게 그대로 다 있어요. 리눅스 안에 지금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이 시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파티션과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버를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백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파일을 관리하는 그 포맷 형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디스크를 어떻게 나누나 이런 파티션에 대한 것들도 이 리눅스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 보면은 NTFS라든지 보면은 PET30이라든지 이건 예전에 썼었던 건데 이런 파일 시스템이 해봐야 한 두세 개 정도?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 보면은 파일 시스템 해봐야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리눅스는 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부트 매니저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전원을 넣으면은 검은 화면에서 막 하나씩 체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윈도우가 아니고 무슨 영문으로 해가지고 로고 하나 뜨고 그다음에 시간 좀 지나서 윈도우 로고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컴퓨터가 전원을 넣으면요. 이 안에 있는 하드웨어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줘요. 그게 이제 보면은 바이오스가 이제 부팅을 시키면서 바이오스가 전부 다 체크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리눅스 운영체제를 띄우기 전에 부팅 작업을 해주는 부팅을 관리해주는 게 이제 부트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도 보면 리눅스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 나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이제 물어보는 게 이 리눅스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기본 명령어 안에 사용자 생성 및 계정 관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디렉터리 및 파일 그리고 기타 명령어가 나오는데 사용자 생성이나 계정 관리는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서버를 움직일 수 있는 운영 체제이다 보니까 이게 1급이 관리자에 대한 마인드로 이제 시험을 쳐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2급부터도 그런 마인드와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리눅스를 처음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가 된다? 관리자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운영하는 이 운영 체제에 접속하려고 하는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 같은 것도 어떻게 한다? 이게 세팅하고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멀티 유저로 해서 사용자들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영체제 개인 사용자 하나 등록만 해놓고 그냥 이제 모두가 쓰는 이런 형태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또 보면은 보안 사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공공기관이나 뭐 대학교나 이런 데서 혹은 기업체에서도 윈도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여러 사용자가 아이디를 반드시 넣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해서 접속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리눅스는 그게 기본 탑재돼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명령어에서 사용자에 대한 개념들 이런 거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눅스의 특징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 이런 거 같이 푸시면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USB나 혹은 외장 하드나 이런 혹은 외부에 있는 CD, DVD-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우리가 윈도우에서 딱 연결을 하게 되면은 특히 USB나 이런 것들이나 혹은 DVD-롬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연결하면은 우리는 장치로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윈도우에서는. 그죠? 근데 리눅스에서는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그걸 하나의 디렉토리로 봐요. 우리 윈도우 치면은 파일 폴더겠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DVD-롬을 설치했는데 그거를
파일 폴더를 인식하지는 않죠, 그죠? 그런 것들이면은 고장 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디렉토리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어차피는 그게 말이 맞는 게 그 DVD롬도 결국에는 그 장비를 통해서 그 하나의 디렉토리 파일들한테 들어가서 정보를 가져오거나 저장하는 거거나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눅스는 그런 거 하나까지도 사실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더라라는 것이죠. 자, 리눅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 리눅스 운영 및 관리에서는 파일 시스템 관련 명령어가 이제 나오는데 권한 및 그룹 설정, 파일 시스템의 관리 그러는데요. 리눅스를 쓸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 게 뭐가 있냐면 그거죠. 퍼미션이라 불러가지고 퍼미션 디나이드 해가지고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막 그 스트레스 바로 받아버리신 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서버 관리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럴 수 있죠. 어떤 거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눅스에는 관리자가 있고 일반 사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자가 그 일반 사용자한테 권한을 줘요. 당신은 여기까지만 일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그 특정 영역에서만 일하도록 권한이 설정이 되는데 이 사용자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다른 파일을 건드리거나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걸 바로 화면에 출력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풀기 위해서 막 명령을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나오냐면은 그 짐작을 하실 거예요. 이게 그 서버를 작동시키는 운영 체제다 보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그 온갖 다양한 수의 상황에서 침입이 벌어지거든요. 해커들이나 크래커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운영 체제는 어떻게 되면은 철저하게 뭐란다? 보안에 대한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 운영 체제를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정 권한을 뛰어넘으려고 한다 하면 어떻게 한다? 막아버린 거죠. 너한테는 권한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윈도우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그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리눅스는 이게 이제 그 시스템 운영 체제 보안에 그러니까 서비스를 지원 관리를 주는 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쉘입니다. 쉘은 개념 및 종류인데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환경 설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쉘을 하면은 보통 얘기를 해요. 혹시 그 오일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데 그 비행기나 이런데 넣는 기름하고 뭐 관련된 거냐, 아니면 뭐 조개하고 관련된 거냐, 쉘 같은 게 이제 그 조개 껍질이니까. 근데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쉘이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진주를 머금고 있는 그 조개 있죠, 그렇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진주 조개인가 뭐 이렇게 부르던데 마찬가지로 그 리눅스 운영 체제는 보면은 그 안에 코어가 있어요. 커널이라 불러서 코어가 있고 이 바깥을 누가 감싸고 있냐면은 쉘이 감싸고 있다 보시면 돼요. 진주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바깥에 누가 있어요? 층이 그 리눅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유저, 사용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 리눅스한테 이런 기능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누가 받아가지고 커널에 전달하냐면은 쉘이 받아가지고 그걸 전달을 해줘요. 커널한테. 그리고 그 결과를 커널한테서 받아가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도 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쉘인데 이 쉘에도 종류가 있어요. 하도 이제 그 배포판도 다양하고 이거하고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그 쉘의 그 부트 매니저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쉘도 종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근데 부트 매니저는 그게 많다고 하긴 좀 그런데 쉘은 진짜 좀 그래도 한 몇 가지 돼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관리, 개념 및 유형, 프로세스 유틸리티.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프로세스가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폰에서 그 스마트폰에서 뭐 이제 앱을 하나 실행시키시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으시죠? 그 어떤 개념은 카톡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 가능하죠. 유튜브나 이런 앱을 실행하고 내가 카카오톡하고 친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죠? 그러면은 작업이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은 음악은 계속 실행이 되고 카톡은 우리가 계속 명령을 넣고 있고 그 음악은
계속 이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라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문제로 나오죠. 그리고 에디터는 리눅스가 운영체제이지만은 요거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다 할 수 있죠. 윈도우도 하는 것처럼요. 근데 리눅스는 그 오픈 소스이고 상당히 개발자들한테 열려 있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이런 에디터 종류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치,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리눅스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그 어떻게 설치하고 삭제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치 설정은 그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거하고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주변 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시험 문제로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리눅스 운영 및 관리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를 해가지고 그 리눅스 마스터에서의 1차, 2차 시험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태의 흐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대해서 다가가시면은 그래도 이제 막연한 건 이제 사라지실 거라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